코로나19 방역사령관인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영웅으로 불리운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보도가 쏟아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476명 규모로 커지는 등 대폭 정비된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6월 발표한 당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연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재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정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전체 시도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데 최근 의사파업 등으로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는 지방의 의료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인력이 보충되어서 앞으로 질병 관련한 업무에 숨통이 트이는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당시 악화된 국민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앞으로 이러한 전 세계적 감염이 생길 때를 비롯 각종 질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19의 상징적 인물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의 각종 언론들, 특히 일본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송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를 극적으로 가라앉힌 한국을 두고 요미우리 신문은 진정한 영웅이 한국에 등장했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연일 차분한 말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출신의 정 본부장이 메르스 유행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맹활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정은경 본부장이 하루에 1시간보다는 더 잔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업무 시간이 길며 머리 감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짧은 머리를 한다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 본부장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조차 트윗을 통해서 정 본부장을 비롯해서 질병본부의 활약을 극찬했는데 특히 24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으며 강해지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은경 본부장이 새로운 기관의 초대 청장이 된 것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지난 5월에 극찬한 바와는 달리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WHO의 총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국에 대응하는 WHO 총장 후보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을 하는 것에 예민한데요. 최근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이 WTO 총장에 출마하자 연일 경계하며 일본은 절대로 그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총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반기문 유엔 총장이 입후보했을 때 일본에서 끝까지 한국의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졌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안보보좌관 볼턴이 자신의 자서전에 일본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만약 정은경 본부장이 승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된다면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게 되며 WHO 총장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한국의 감염자가 늘었다고 하기만 하면 각종 언론에 한국의 방역이 무너졌다고 대서특필합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K방역 성공했다더니 꼴 좋구나 혹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K방역의 최후라는 댓글이 거의 항상 베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자랑하더니 결국에는 확산이 되고 있다거나 혹은 K방역은 실제로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시킬 수단으로만 이용당할 뿐이고 실제로 한국의 방역은 대단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한국의 3차 확산 때 일본 언론의 보도를 비롯 대중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일본은 방역이 무너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베 총리까지 사임하는 등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가 일본에 곱게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데일리 온라인은 다소 황당한 논리도 전개하는데요. 한국의 의사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무시한 합의안이라고 이야기하자 한국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무시하듯이 의사들과의 약속도 간단하게 저버린다고 하면서 의사들이 없는 K방역이 잘 될 리가 없으며 곧 의료 붕괴가 될 수 있는 조짐도 보인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한국 방역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급으로 승진되는 뉴스가 결국에는 한국에서 WHO 총장을 준비시킨다며 또 여론이 안 좋은 것이죠.
여기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레파토리는 한국이 친중국 국가이기 때문에 WHO 총장이 나오면 안 되니 정은경 본부장이 승진해서 총장 자리에 앉게 되면 WHO는 중국의 입김이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상케이는 누누이 WHO 총장을 교체하는 이유로 친중국 성향을 예로 들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이 중국의 말을 잘 들어 이번 팬데믹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한국은 친중 국가이므로 WHO 총장이 한국에서 나오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일본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신들은 미국과 관계가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WHO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속국으로 보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WHO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32년 전에 WHO 총장을 배출했던 일본이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각종 보건, 의료 분야에서 우수한데 단순히 한국이 초기에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WHO 총장을 헌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G7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이므로 한국을 애초에 경계해야 하며 관련 선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한국에서 후보가 못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겁을 먹으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잘한 나라로 한국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언론사를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런 나라에서 WHO 총장이 나온다 한들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심에서 진두지휘한 정은경 본부장이 국민들의 막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WHO 총장에 나서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 자체에서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참가하고 싶다며 일찌감치 한국의 방역 성과를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WHO는 한국의 방역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드는 데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은경 사령관이 있는 것이죠. 반면 그 가운데 일본의 방역 지침이나 성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하게 된다면 2차 대유행을 맞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WHO 테드로스 총장이 늑장 대응 및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적지 않게 욕을 먹은 반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세계 언론이 SNS도 하지 않고 자화자찬도 없는 겸손한 수장이라며 극찬한 바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WHO 총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차기 총장만큼은 검증된 실력파가 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가장 적격인 인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3차 감염 여파를 잠재우며 다시 100명대로 감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내심 가까운 한국도 일본처럼 확진자가 폭발해서 혼란스러운 국면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역시나 정은경 본부장은 2.5단계 격상 등 철저한 조치를 통해 어려운 3차 확산도 잡아내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도 결국에는 한국과 같이 제대로 된 질병본부의 사령탑을 부러워한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당시 일본 니케이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맹활약을 통해서 청으로 승격이 결정됐다며 일본 감염관리 연구소 등에 비해 10배의 예산도 집행하며 관련 인력도 한국이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일본은 코로나가 창궐한 지 수개월이 지난 7월경에 자민당에서 질병 담당할 정부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뒤늦게나마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질병본부를 보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수장이 되면 그 아래에서 일본이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인지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무대의 수장 자리에 진출하는 것을 다양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으로 WHO 총장에 입후보하게 될 한국이 일본과 어떠한 경쟁을 하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